조 바이든이 내일 애틀랜타에 옵니다. 조지아주의 투표 청렴법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조지아주에서 새로 지난번에 통과됐던 선거 청렴법, 이건 이제 지난 3월에 통과됐던 것이고요. 최근에도 새롭게 주의회가 소집이 되면서 조지아주에서 오늘부터 주의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올 회기 중에도 새로운 선거 개정법들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폴리티코가 사전 공개한 그 바이든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상원 필리버스터 규정의 개혁을 촉구하고 공화당을 비난하기 위해 투표권 문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공공 참여 실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배로 늘려서 기아를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유권자 탄압, 유권자 전복, 방해 등을 위해 짐승의 배 또는 그라운드 제로로 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밑바닥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짐승의 배, 완전히 밑바닥 초심으로 가겠다는, 굶주린 하이에나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권자 탄압, 유권자 전복, 방해를 막는 건 뭐든지 물리치겠다 나서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유권자 탄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유권자 아이디 그거 보여달라는 거, 이걸 유권자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술 한 병 사려고 해도 운전면허증 보여줘야 되고 담배 한 갑을 사려고 해도 이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투표를 하는데 자기 신분증 보여주고 투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권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뭘 유권자 탄압이라고 얘기하느냐? 유권자 명부 정리하는 걸 가지고 유권자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권자 명부에 사망자 없애야 되고 유권자 명부에 이사 간 사람들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제거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했다고 유권자 명부 막 삭제하는 거 가지고도 유권자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탄압입니까?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연방법에 의해서, 주법에 의해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뭘 보고 유권자 탄압이라고 얘기하느냐? 우편 투표 못하게 한다고 유권자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권자 명단에 등록이 돼 있으면 무조건 다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유권자 탄압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지아주가 정말 그런 걸 다 무조건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재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 우편 투표용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줍니다. 사전투표, 이것도 말이 많은 부분인데 사전투표 오히려 주말에 더 투표할 수 있도록 주말에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하루 더 늘려주었습니다. 벨롯박스, 이거 투표용지를 갖다가 우체통 같은 데다 집어넣는 이 벨롯박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롯박스 카운티마다 한 개씩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그랬는데 이 조지아주의 투표 청렴법을 가지고 투표를 깨끗하게 하자, 온전한 투표를 하자라는 이 법안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유권자 탄압이다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를 지금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정치적인 이 꼼수가 얽혀져 있는데, 바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권자 탄압의 가장 저변으로 흔들고 있는 유권자층이 바로 흑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쪽인데요.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 얻으면 그러면 충분히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산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권운동의 이 투표권 운동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흑인 유권자들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방 선거법 개정안의 투표권법 이 이름을 아예 존 루이스 투표권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흑인 유권층을 지금 뒤흔들려고 하고 있다. 존 루이스는 이 마틴 루터 킹과 함께 60년대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력과 공을 인정을 받아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60년대부터 존 루이스를 의회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해 주었고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계속 지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지역구에서 루이스 의원을 상대로 나 당신과 맞짱 뜨겠다, 선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무주공산인 같은 느낌? 예, 완전히 그냥 그 동네의 신과 같이 군림을 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었고요.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의 선거구에서는 뭐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뭐 완전히 민주당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곳인데,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과거 60년대 투표권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이 존 루이스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은 것이고, 존 루이스 이름을 딱 붙여놓았으니까 조지아주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어떻게 이런 유권자 탄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화당에 지금 유권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유권자 탄압 논란이 제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선거할 때마다 공화당이 국무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한테 불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 자격상실 해가지고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기각 처리해버리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주지사 선거 할 때도 그랬었고요. 그때 이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강하게 어필을 했었죠. 무려 30만 표가 사장이 돼버렸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 처리가 돼버렸는데,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권자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표권자의 투표였는데 마치 그것을 없애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주 국무부에서 내놓은 이제 설명을 보면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 시간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잠정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무조건 투표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잠정 투표라고 해서 나 신분증은 없지만 나 유권자 맞습니다 해서 투표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이제 보류를 해두고 있다가요, 나중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투표일로부터 뭐 일주일 이내에 내지는 뭐 9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잠정 투표를 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 투표 해놓고 신분 확인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 명부를 확인해 보던 과정에서 보니까 타주로 이사 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투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러면 당연히 투표용지가 날라왔더라도 이 사람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 하고선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망자인데 어떻게 명단에 남아 있었네. 근데 투표용지가 들어왔네.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되지.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구에 가가지고 투표한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선거구가 정해져 있죠. 그 선거구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투표소마다 투표지에 나와 있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티가 달라지게 되면은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 명단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이 공화당 후보 이름, 민주당 후보 이름, 이게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원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투표지에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조지아주 전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사람, 뭐 주지사라든가 국무장관, 부주지사, 법무장관, 이런 이제 주 전체에서 선출하는 사람에 대한 투표, 전국적으로 하는 연방 투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이름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동네 가가지고 투표를 하느냐 이거죠. 그게 말이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오더라도 일단 잠정 투표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잠정 투표라는 거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사람인지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투표를 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투표를 하게 해주고 받아주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선거권, 이 사람은 이 선거 투표소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이 선거구 지역이 틀렸네. 그러면 이 사람 표를 사장시켜버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유권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좀 논리가 딸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소리를 크게 낸다. 아주 뭐 전투하는 전사들입니다. 전부 다. 말싸움하면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막 덤비는데 뭐. 덤비면은 위축되죠. 상대방들이.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이걸 구분이 되지 않고 일단은 목소리가 크고 막
맞을 것 같으니까 위축이 되죠. 참 갑갑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더 나은 재건 법안, 빌드백 베러 법안이 민주당 내부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무산될 위기에 처해져 있게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BBB 법안, 그러니까 빌드백 베러 법안이 통과가 안 될 바에는 이 기회에 이걸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용을 해야 되겠다. 세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조만친 상원의원도 이 투표권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친 의원의 투표권법에 대한 생각은 매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폴리티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이 더 나은 재건 법안과는 달리 이건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경제적인 이슈가 경제 이슈에 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투표권법은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통과가 더 나은 재건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표권법으로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없애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 선거 청려법, 투표 청렴법이라는 것은 유권자 탄압이다라는 논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바이든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보르도 의원한테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캐롤라인 보르도 의원은 작년에 선출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조지아주의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학과 교수이기도 한데 이 초선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투표법과 존 루이스 투표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주당이 지금 기조로 세운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캐롤라인 볼도 의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캐롤라인 볼드 의원은 공화당 의원이 10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민주당 의석으로 뒤집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7선거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귀넥 카운티가 바로 이 선거구 지역인데요. 이 볼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지렛대. 예. 그래서 그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필리버스터를 깨기 위해 상원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한 행동에 매우 강한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내일 연설하는 그 연설이 필리버스터를 깨트리고 연방이 선거에 대한 권한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야심찬 계획의 첫 행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내일 아틀란타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바로 또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